지난 2024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를 암살하려던 범인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은 현지 시간 4일 주요 대선 후보 암살 시도, 범죄 실행을 위한 총기 사용, 연방 공무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라이언 라우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배심원들은 지난해 9월 라우스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는데 당시 라우스는 자해를 시도했다가 저지를 당했습니다. 라우스는 지난 2024년 9월 플로리다의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장에서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란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계획한 정황이 있다고 미 연방검찰이 밝혔습니다. 또 암살 계획을 지시받은 남성과 공모자 등 2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란 당국은 삼류 코미디라며 일축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미 맨해튼 연방검찰청은 대선을 앞두고 이란이 트럼프를 암살할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파르하드 샤켈이라는 남성을 고용해 암살을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샤켈이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 머물던 9월과 10월에 FBI와의 통화에서 이런 계획을 털어놨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암살 모의를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In this case, Iran, that if you do anything to harm this person, we are going to blow your largest cities and the country itself to smithereens. We're going to blow it to smithereens. You can't do that. 그러면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란에 강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2022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군부 실세였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제거되자 보복을 공언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발표에 이란은 삼류 코미디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SNS에 제정신이라면 암살범이라는 사람이 이란에 앉아 미 연방수사국과 온라인으로 대화한다고 믿겠는가라고 적었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샤케리와 함께 이란 출신 미국 국적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공범 2명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란의 구체적인 암살 정황이 드러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란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재선 도전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따른 감옥행 가능성은 물론 암살 위기까지 있었지만 극적으로 이겨내고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치동 기자입니다. 2017년 1월 당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선서를 합니다. I, Donald John Trump,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From this day forward, it's going to be only America first. America first. 내년 1월 20일 8년 만에 저 자리에 다시 서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한 번 대선을 이긴 2번째 인물이 된 겁니다. 이번 대선 승리까지의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말엔 성관계 입막음돈 관련 형사 재판에서 34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달 뒤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장에서 암살을 노린 총격을 받았지만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피를 흘리며 주먹을 치켜든 채 싸우자를 외친 트럼프는 강인한 지도자 겸 저항 투사의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Exactly 12 weeks ago this evening on this very ground, a cold-blooded assassin aimed to silence me and to silence the greatest movement, MAGA,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MAGA. 대선 상대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바뀐 데다 고질적인 막말 리스크도 커지면서 언론이 발표한 지지율에서 한동안 뒤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선 승리를 거머쥐면서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선 트럼프의 변호인단과 판사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지만 징역형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지난 7월 13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발생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또 발생할 수 있으며 비밀 경호국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당시 경호 실패 논란에 휩싸인 비밀 경호국을 조사해온 독립적 조사기구는 현지 시간 17일 이런 내용의 첫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기구는 비밀 경호국의 심각한 조직적이고 문화적 결함을 지적하며 새로운 외부팀을 구성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유세 중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충격으로 오른쪽 귀를 다쳤고 유세장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두 번의 암살 위기를 모면한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 근처에서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네, 경찰은 트럼프에 대한 세 번째 암살 시도를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재은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경찰은 49세의 벤 밀러를 이번 주말 열린 트럼프 유세장 인근 차량 검문소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은 SUV를 탄 밀러는 산탄총과 장전된 권총, 대용량의 탄창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이런 내용을 공개하며 트럼프에 대한 또 다른 암살 시도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What we do know is he showed up with multiple passports with different names, an unregistered vehicle with fake license plate, and loaded firearms. I probably did have deputies that prevented the third assassination attempt. 암살 시도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체포된 남성이 극우 단체 소속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사 참가자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된 당일 $5,000, 우리 돈 약 67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고 내년 1월 2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건강 문제를 부각하며 자신보다 19살 많은 78세 트럼프의 고령 리스크 쟁점화에 나섰습니다.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유세에서 트럼프가 의료 기록 공개를 거부한 점을 강조하며 고령으로 인지력이 감퇴한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것 같다고 몰아세웠습니다. It makes you wonder, why does his staff want him to hide away? One must question, are they afraid that people will see that he is too weak and unstable to lead America? 백악관의 주인을 가를 경합주 7곳에서 두 사람이 여전히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대선까지 남은 3주 동안 서로를 향한 공격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트럼프에게 실망한 우크라이나 지원론자로 알려졌는데요. 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세 일정이 없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클럽에서 골프를 치던 중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한두 홀 앞서가고 있던 경호국 요원이 골프장 울타리와 덤불을 통해 AK 소총을 겨눈 남자를 발견해 사격한 겁니다. 용의자는 소총을 떨어뜨린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달아났지만 목격자의 제보를 받은 경찰이 즉각 추격에 나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하와이 출신의 58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될 당시 무장한 상태는 아니었고 비교적 차분한 상태로 구금됐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진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용의자의 과거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토대로 그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실망한 우크라이나 지원론자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2016년 트럼프를 선택했지만 크게 실망했다며 트럼프가 사라지면 기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관심을 보인 그는 실제 우크라이나에 얼마간 머물렀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울 사람을 모집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아무것도 자신을 늦추지 못할 것이며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선거자금 모금 사이트에 다시 성명을 올리고 자금 모금을 호소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가 안전하다는 소식에 안도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경쟁자인 해리스 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가 안전해서 기쁘다며 미국의 폭력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